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슈집에서는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내용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윤희석 대변인, 조금 전 국민의힘 이 선임 대변인에 내정됐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각오랄까요? 소감 먼저 좀 밝혀주실까요?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대변인 하다가 이제 선임 대변인으로 이제 됐는데 네. 어쨌든 이제 당원 여러분들의 요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족될 수 있는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이 어제 오후에 있었던 긴급 의원총회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꽤 긴 시간이 이어졌었는데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김기현 체제가 계속되는 것이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러나야 한다.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비롯한 비상 어떤 기구가 나와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힌 분들도 있었고, 또 그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금 총선을 6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다. 그런 의견을 보이셔서 결론적으로는 김기현 체제가 적어도 의원들에게는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사실상 그렇게 인정이 되는 그런 의원총회였습니다. 사실 쇄신론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좀 꽤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 목소리는 좀 어떻게 좀 강경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어땠나요? 예, 수위가 좀 높은 발언을 하신 분도 일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정확한 발언 내용은 모르지만은 분위기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의견이 오갔고 네.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 이 정도로 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가희 기자, 책임론이 불거졌던 김기현 대표, 이제 어제 의총에서 내년 총선까지 가겠다 이런 각오를 좀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총선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총선에 패배를 한다면 정계 은퇴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에 있어서 이 당이 민심을 전달에 반영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더 강화를 하겠다면서 현안에 대해 당정대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고 또 민심과 동떨어지는 사안이 생기게 되면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관철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 대변인, 가장 꽂히는 말은 총선 패배 시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배수진을 쳤는데 어떤 결연함을 좀 보였는지 어제 의총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난 3월 8일에 출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지속되었었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청산을 하고 정상적인 체제로 당을 운영해달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총선이 1년 앞둔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가 당원 100%의 투표로 선출이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김기현 대표 체제는 총선을 위한 대표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결국 목표는 총선이기 때문에 총선을 실패하면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러한 비장한 각오를 밝힘으로써 당원과 국민들께 이번 김기현 2기 체제의 각오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예 물러나겠다 아니라 아예 직을 걸었습니다. 네. 정계 은퇴 배수진인데 의총 이후에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데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호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 대표님께서 변호와 혁신에 관한 구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당의 혁신기구와 총선기획단을 출범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할 그런 계획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통합형 당직 개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굉장히 이제 굳은 표정으로 의총 직후에 나온 발언인데 서영주 부대변인, 네.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임명직들 사퇴로 끝내는 거는 이제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네. 어떻게 어제 의총 결과 보셨나요? 일단 뭐 이제 상대 당의 어떤 선거의 참패에 대해서 좀 박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요. 이 두 가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민심의 눈높이에서는 정말로 한참 멀었다. 멀은 결정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했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서구청 선거 이후에 뭔가 변화 혁신을 바랬을 거예요, 민심은요. 네. 그런데 그 눈높이에는 조금은 수준이 한참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그냥 정치를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아쉽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 정도 가지고 총선을 칠 수 있을까? 라는 또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안도라면은 좀 너무 좀 얄밉고요, 제가. 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 2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비대위 체제라고 봐야죠. 총선기획단이 들어서고요. 그 비대위 위원장을 다른 데서 안 데려왔을 뿐이지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에서 사실상 비대위원장직을 같이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는 그 비장한 각오에서는 인정하나 솔직히 총선에 패배하면 당연히 정계 은퇴고요. 당연한 수순이다. 정치 생명이죠. 그래서 저는 아쉬운 점은 좀 훈수하자면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험지 출마, 수도권을 하거나 그 정도의 어떤 옵션을 걸고 들어왔어야 조금 더 명분이 살지 않았을까 하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사실상 비대위 체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말씀하셨어요. 정치인이 어떤 선거 결과나 어떤 국민의 판단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패배 이후에도 국회의원하고 당대표 되고 사법 리스크 뚫고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뭐 저희가 꼭 그걸 답습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국민의 의사, 국민의 뜻을 받든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의 이러한 변화는 적어도 민주당과 비교해 보면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쓴소리를 하는 의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SNS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다. 국민의 소리를 앞서서 전달할 결기가 있는가? 그럴 각오가 없다면 물러나라.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네. 또 최재형 의원은 임명직 당직자 사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국민이 내린 사약을 영양제나 이 피로회복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뭐 굉장히 수위가 좀 센 발언들도 나옵니다. 윤석 대변인, 일단은 어제 의총에서 일단 김기현 사태보다는 유지론이 좀 힘을 얻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뭐 맞다 아니다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런 분들께. 예, 일단 시점을 봐야 됩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한 지 이제 7달 됐고요. 총선은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비대위가 출범을 한다고 했을 때 6개월도 안 남은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도 봐야 하고 그다음에 비대위 체제라는 것은 임시 체제이기 때문에 당원의 100% 투표로 선출된 당대표 체제보다는 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지도 체제로 중차대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합니다. 사람을 한 번에 바꾼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뒷일을 도모하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체제를 조금 더 고쳐서 인선도 다시 진용을 새로 짜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것을 잘 잡아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나간다면은 충분히 앞으로 남은 6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총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그 결론이 김기현 2기 체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2기 체제. 어쨌든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차기 당직자 인선이 바로 그 얘기일 겁니다. 일단은 뭐 최고위원과 뭐 사무총장 발표가 오전 조금 전에 났어요. 장가희 기자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새 사무총장 자리에는 이만희 의원이 그리고 새 지명직 최고위원 여성 비례대표죠. 김예지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정책위의장에는 삼선 비윤계로 분류되는 유이동 의원이 내정됐고요. 내년 총선 실무 작업을 주도할 사무총장 자리는 재선의 이만희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수석 대변인은 박정아 의원 그리고 선임 대변인 제 옆에 계신 윤희석 대변인이 맡게 됐습니다. 네, 옆에 계시네요. 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최고위에서 나온 대화가 하나가 포착이 됐어요. 뭐 장가희 기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카톡 대화가
드라마가 포착이 됐는데 사진 찍힌 거죠? 네,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한 여권 인사에게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임명안을 보냈고 이에 여권 인사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윤희숙 대변인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이거 무슨 말인가요? 아마 저 조수진 의원의 이 카톡 내용에 보면 인선 내용이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뭐 사무총장 등등 그 인선 내용을 보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분과 이 대화 나누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봅니다. 네. 거기서 나온 인선 내용은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요. 또 개인 간의 전화, 물론 국회의원과 또 주요 당직자 간의 대화긴 하지만 개인 간의 대화니까 뭐 더 이상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 또 뭐 후폭풍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이제 뭐 국회 본회의장도 그렇고 이제 네. 정치인들이 이 전화기의 내용이 사진 찍혀서 본의 아니게 곤혹을 치르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조심해야 되겠다는 말씀 네. 몇 개는 제가 더 드릴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해드려야 되나? 그렇군요. 어제 긴급 의총 끝난 뒤에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선은 조금 마무리가 됐을까요? 인선은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진 배치된 형태가 된 것입니다. 원래 하셨던 분이 다시 인선되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인선은 이제 수도권, 충청권 중심으로 전진 벤치 형태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석 과반수가 영남권이고요. 이 중진 의원 대다수가 영남 출신인데 이 인선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지 윤석 대표님 한번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역 안배 인사를 주로 하려고 하고 항상 뭐 TK, PK에 편중된 영남권 정당이라는 말을 들어서 이제 수도권을 전진 배치한다고 이번 인사도 했는데 저도 뭐 물론 서울 출신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의석 분포가 저희가 한 110석 정도 남짓한 의석을 갖고 있는데 영남권 의원들이 한 60%가 넘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또 다선 의원도 그쪽에 편중돼 있습니다. 당직을 맡기 위한 그 인재 풀이 상당히 좁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늘 발표된 인사 중에 이제 이만희 의원이 경북 출신인데 사무총장 이 외에는 그래도 영남권 인사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수도권 중심 그리고 좀 연령대가 낮은 분들 네. 예를 들어서 뭐 조직부총장이라든지 또 김혜지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상당히 낮고 또 수도권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김 대표의 메시지가 잘 전달된 그런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 네. 방금 말씀 들으시면서 씩 네. 웃으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윤희석 선임 대변인께서 이제 임명이 되셔서 말을 아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기침하시네요. 이제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그래도 주목할 만한 게 옆에 이제 계시지만 선임 대변인이 되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강동 갑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혁신의 모양은 내야 되겠는데 이거 참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사무총장은 공천에 가장 실권을 지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민심은 너무 일방향으로 가지 말고 조금 더 넓게 써라는 얘기예요. 네. 왜 용산의 얘기만 듣고 자율성이 없느냐. 그런데 결국엔 사무총장이 TK 쪽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분들도 친윤, 비윤, 반윤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을 포함을 시켰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혁신이죠. 그래야 어떤 여러 가지를 포용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번에 강서구청의 참패를 모면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어요. 보통 예를 들면 뭐 허은하 의원이나 뭐 수도권에 김웅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안 쓰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김기현 대표가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의 인선이었다는 점에서는 좀 밖에서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라는 좀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당직 개편으로서 이 쇄신 논쟁이 봉합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시는 그렇게 건가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장가희 기자, 일각에서는 이 혼란스러운 여당을 두고요, 이 대통령실에 여의도 출장소냐, 뭐 이런 성토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뭐 어떤 반응 내놨나요? 사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실 반응은 전반적으로는 좀 차분한 기조인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13일에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좀 차분하고 또 지혜롭게 내실 있는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어제
당 사무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가감할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 오늘 김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그리고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동안 비건강하게 좀 대통령실에 끌려다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이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과의 어떤 협조 관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아니냐 그런 지적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상황상 어쨌든 지금 상황이 뭐 당 총재를 대통령이 겸임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강한 관계라는 것도 당과 대통령실은 같이는 가지만 엄연히 다른 존재다. 그리고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둔 이 시점에서 네. 총선은 당이 치르는 거다. 이런 기본적이지만 분명한 원칙을 재천명했다고 보고요. 앞으로의 전국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당 위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체제를, 이 상황을 당대표로서 새롭게 뚫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시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뭐 사실 보면은 뭐 김행 여가부 장관 뭐 사태도 뭐 당 대표가 직접 건의했다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시면 앞으로 좀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쭉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할 것 같아요. 뭐 공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럼 뭐 시간이 해결할 문제겠죠. 지금 당장 김기현 대표가 각오를 밝혔다고 해서 그것을 국민들께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뭔가 과정을 보셔야 하고 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셔야 할 텐데 적어도 지금 김기현 대표가 한 인선의 방향이라고 할지 그리고 지금까지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나왔던 당대표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또 용산 대통령실의 반응도 종합해 보면 이제는 지금 말씀드린 건강한 당정 관계를 통한 정상적인 관계 그리고 총선을 준비하는 당의 단합된 모습 이것을 국민들께서 체험할 수 있으리라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이번 선거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김진태 강원지사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장갈 기자. 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라면서 부하에게 책임을 묻고 꼬리 자르게 하는 짓은 장수가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여기에 김진태 강원지사, 당이 어려울 때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다 나가라고 하면 누가 수습하냐며 당의 원로가 이렇게 초를 치는 건 보기 민망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홍 시장, 책임져야 할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혼자 남아서 수습하겠다고 하는 게 난센스라며 그걸 초친다고 하는 건 좀 심하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네, 쫓친다 그리고 민망하다. 저희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서영주 대변인은 네.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십니까? 아니, 홍준표 시장이 맞는 말을 했죠. 저거는 정치 ABC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행정이든 조직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기업에서 어떤 기업이 실패를 자초했다. 아주 큰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말단지 직원이 나갑니까? 팀장급이나 그 본부장급이 사표를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뭐 보니까 김진태 강원지사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영상이 잘 보이고 싶은 걸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김기현 대표랑 친한 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전에 있어서는 그냥 모두가 아는 상식에 부합되게끔 전 설전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홍준표 시장의 말이 상식에 부합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더 이상 논평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이 설전이. 저희 당의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두 분이 이렇게 설전을 나누는 게 저희 입장에서 뭐 반가울 리는 없잖아요. 네. 뭐 두 분의 말씀에 다 일리가 있지만 이제 단어 선택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도 좀 불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이제 앞으로 안 하시리라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